안녕하세요. 야구 알지도 못하는 놈 야알못입니다. 첫 영상 주제를 어떤 것으로 할까 하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오늘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영원한 4번 타자 미겔 카브레라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겔 카브레라는 1983년 4월 18일 베네수엘라의 아라가주 마라카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메이저리그를 꿈꾸었던 아마추어 야구 선수인 아버지와 소프트볼 대표 선수였던 어머니의 영향인지 그는 어렸을 적부터 또래에 비해 운동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과 같은 야구 선수가 된 것은 부모님뿐만이 아닌 삼촌의 영향도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의 삼촌은 마이너리그 선수로서 어릴 적부터 운동신경이 탁월했던 미겔 카브레라에게 적극적인 야구 지도를 해주었고 그 덕인지 미겔 카브레라는 자연스럽게 야구에 흥미를 느끼고 삼촌의 지도에 따라 무르르듯 자연스러운 스윙을 익혔습니다. 특히 그의 삼촌은 밀어치는 컨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조건 밀어치기를 강조했고 만약 그가 당겨치기를 하는 즉시 채벌로 운동장을 한 바퀴씩 돌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니, 어린아이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삼촌의 이러한 엄격한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높은 타율을 유지하면서도 30홈런 이상을 꾸준히 때려낼 수 있는 기초가 잘 닦여진 선수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촌이 정말 미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마움을 알게 됐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만 16세가 된 미겔 카브레라는 메이저리그 구단 LA 다저스와 플로리다 말린스의 동시 오퍼를 받게 됩니다. 금액 자체는 다저스가 200만 달러로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지만 그가 어렸을 적부터 그를 지켜보고 그의 가족과 깊은 관계를 맺어둔 말린스가 180만 달러의 사인이 보너스로 결국 그를 영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담으로 당시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부실한 스카우팅 리포트를 작성해서 입단 오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뉴욕 양키스의 베네수엘라 담당 스카우트 3명이 모조리 해고가 되는 대참사도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 새끼 때문에 내 밥줄 날아가 버렸네. 마이너리그에서 착실하게 성장하며 실력을 쌓던 미겔 카브레라는 2003년 6월 20일 템파베이전에서 첫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데뷔 경기에서 끝내기 홈런으로 팀에게 승리를 선사하며 화려하게 데뷔한 미기. 그는 뒤이어지는 경기들에서도 자신의 주 포지션이 아닌 좌익수로 출전하면서 여러가지 활약을 했는데요. 이후에 이어지는 포스트 시즌에선 당시 시카고 컵스의 에이스인 캐리 우드에게 한방, 월드 시리즈에선 뉴욕 양키스의 로저 클레멘스에게 한방, 총 2번의 홈런으로 팀의 승리에 기여하며 결국 그가 데뷔한 첫 해에 플로리다 말린스는 월드 시리즈 우승을 품에 안게 되었고 미겔 카브레라는 수많은 메이저리그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바로 다음 해인 2004년 전년도 우승을 거머쥔 플로리다 말린스는 스몰마켓 구단 특유의 파이어 세일을 하며 수많은 주전 선수들을 팔아넘겼지만 카브레라만큼은 절대 팔지 않았고 덕분에 그는 주전으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굳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해 그는 잠들어 있던 잠재력을 폭발시켜 33홈런을 치며 강타자로서의 인상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이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만 21세. 하지만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말린스의 핵심으로 출전합니다. 하지만 뛰어난 실력으로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그를 스몰마켓인 말린스에서 계속해서 붙잡아 두는 것은 버거운 일이었고 결국
2008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유망주 6명을 주는 대가로 미국의 카브레라를 6대2 트레이드 영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디트로이트의 영원한 4번 타자 미기가 된 것이죠. 미기를 영입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그 후 구단은 그에게 8년 1억 5,230만 달러의 초장기 계약 오퍼를 선사하게 되었고, 이에 그는 꾸준히 30홈런 100타점을 기록하며 팀의 성원에 보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2009년 음주 상태에서 아내를 폭행해 크게 비난받은 바가 있고, 2011년 음주운전 검문에 걸렸지만 해맑은 표정으로 머그샷을 찍은 사건, 2016년 불륜이 발각되어 혼외 자녀 양육비로 소송이 있었던 사건 등 실력과는 별개로 인성 논란은 끊이지 않는 편입니다. Back in there, Cabrera swings and sends a drive to center field. This one is gone.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듯 열심히 하는 그의 모습에 팬들은 용서를 했고, 그의 성적은 정말 꾸준히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혼자 잘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미기가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과는 별개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는 2006년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이래 4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를 하는 뼈아픈 결과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는 바야흐로 2011년. 타율, 홈런, 타점, WAR 등 야수를 평가하는 모든 스탯에서 팀 내 1위를 달성한 미기. 그에 맞춰 팀원들도 보답하듯 저스틴 벌랜더, 맥스 셔저, 릭 포셀로, 빅터 마르티네즈, 오스틴 잭슨 등 이름만으로도 디트로이트 레전드 반열에 들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의 합심으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는 5년 만에 아메리칸 중부지구 1위의 자리를 탈환하였고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들은 디비전 시리즈에서 당시 데릭 지터가 이끄는 뉴욕 양키스를 만나 1차전에선 9대3 스코어로 처참히 패배하지만, 이어지는 2차전에서는 미기의 투런 홈런과 1타점 적시타로 시리즈 스코어 타이를 만들게 되고, 4차전에선 벌랜더의 8이닝 역투와 넬몬 영의 결승타로 5대4 승리, 시리즈 스코어를 2대1로 역전시킵니다. 하지만 명문 구단인 양키스의 조력은 남달랐기에 4차전에선 10대1의 스코어로 뼈아픈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시리즈 스코어는 타이. 시리즈 마지막 5번째 경기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Ball and 2 strikes. Valverde deals and a swing and a miss. Valverde strikes out Alex. 5차전에서 간신히 1점 차 승리를 거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는 디비전 시리즈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들의 알 챔피언 결정전 상대는 텍사스 레인저스. 당시 텍사스는 이안 킨슬러, 엘비스 앤드루스, 아드리안 벨트렌, 넬슨 크루즈 등 현재 메이저리그 팬 대부분이 인정할 만한 강타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강팀 중의 강팀이었습니다. 타자력에 있어선 당시 텍사스는 따라올 팀이 없을 정도의 강팀. 하지만 디트로이트는 투수력에서 앞선다고 평가받고 있었기에 만약 디트로이트가 텍사스의 투수진을 제대로 공략할 수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시리즈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텍사스 타선의 폭발을 막지 못했고 결국 알 챔피언 시리즈를 내주게 되며 2011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2011)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의 왕자를 눈앞에 두고 고배를 마신 미기와 디트로이트 선수단. 하지만 그들은 아직 젊었고 그들의 포텐셜은 이때가 시작이었습니다. 2012 시즌부터는 막강한 투수진과 중심 타선의 폭발로 아메리칸 중부지구의 최강팀으로 군림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역시나 미기.
그는 시즌 초반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6월부터 갑자기 미친 타격감을 선보이며 6, 7, 8월 24홈런 87타점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선보이며 최종 기록 타율 3할 3푼 44개의 홈런 139타점으로 1967년 칼 야스트렘스키가 마지막으로 수상한 트리플 크라운을 45년 만에 획득한 것도 모자라 시즌 종료 후엔 당시 애매하면 트라웃이라는 밈까지 가지고 있던 마이크 트라웃까지 여유있게 따돌리며 생애 첫 MVP까지 수상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여유있게 중부지구의 왕자에 오른 그들은 디비전 시리즈에서 오클랜드를 시리즈 스코어 3대2로 꺾은 뒤 작년에 고배를 마셨던 알 챔피언 시리즈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만난 상대는 명문구단 뉴욕 양키스. 접전이 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들은 양키스를 시리즈 스코어 4대0으로 완파.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월드 시리즈 대권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들의 월드 시리즈 상대는 떠오르는 신성 메디슨 범가너의 샌프란시스코. 아무래도 샌프란시스코는 당시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었던 터라 노련한 디트로이트 선수들이 경험으로 시리즈를 승리로 이끌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추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가을 DNA는 진짜였습니다. 강력한 투수진들을 상대로 두 팀 모두 타자들은 큰 힘을 쓰지 못했고 그것은 시즌 MVP로 무시무시한 힘을 뽐냈던 미겔 카브레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리즈는 전체적으로 저득점의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갔고 미겔 카브레라가 낸 타점은 마지막 4차전에서의 2점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게 월드 시리즈 수입해라는 치욕적인 결과만 남기고 월드 챔피언의 왕자를 내줘버리고 말았습니다. 2013 시즌에도 미기의 성적은 고공행진하며 그 해에도 MVP를 수상했고 팀 또한 3년 연속 지구 우승의 왕자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2013년에는 알 챔피언 시리즈에서 보스턴 레드삭스에게 4대2로 시리즈를 내주며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2014년 프리시즌엔 맥스 슈어저가 워싱턴으로 이적하며 대신 미겔 카브레라가 기존 잔여 계약에 더해 8년 2억 4,800만 달러를 추가한 10년 2억 9,200만 달러의 초대형 계약을 맺게 됩니다. 2024년과 2025년을 커버하는 연간 3천만 달러의 베스팅 옵션도 들어있어서 최대 계약 규모는 12년 3억 5,200만 달러까지 커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 전세계 모든 스포츠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액수를 떠나 10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보장해준 것이 특히 마음에 들고 고맙게 생각한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잘하고 싶다. 라는 희망찬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문가들은 다들 이 계약 규모를 보고 미친 계약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기의 나이는 만으로 31세. 앞으로 그는 점점 노쇠할 것이고 그렇다면 금액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을 것이 뻔한데 앞날 창창한 유망주도 아닌 노쇠해가는 베테랑에게 이러한 금액의 10년 계약을 맺는 것은 미친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결과만 말하자면 전문가들의 이런 의견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미겔 카브레라의 2014년 최종 성적은 3할 1푼 3리 25홈런 109타점. 어라, 그래도 좋은 거 아닌가요? 여전히 디트로이트의 핵심 타자로 그 해에도 올스타에 선정되는 등 타자로서는 여전히 좋은 모습이었지만 지난 두 번의 MVP 시즌에 비교하자면 상당히 초라한 성적이었습니다. 특히 줄어든 것은 홈런 개수. 지난 두 번의 MVP 시즌에 비해 19개나 줄어들어 확실히 파워가 줄어든 모습이 보였습니다. 팀은 그래도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디비전 시리즈에선 볼티모어 오리얼스에게 수입패를 당하며 드디어 길었던 4년간의 전성기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기의 전성기 또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구단에게 있어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은 무엇일까요? 선수의 부상, 예기치 못할 부진 등 수많은 요소가 존재하지만 단연 1위로 손꼽히는 것은 장기 계약한 오버페이드 베테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단의 수입과 예산은 적정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놓쳐서는 안 될 국제 FA 선수나 드래프트 픽으로 얻은 유망주들에게 지급해야 될 보너스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베테랑에게 지급하기로 한 연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베테랑들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곤 해가 지날수록 나이가 더 들고 더 성적은 안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돈 많은 구단에 드래프트 하려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비싼 선수를 사갈 리도 만무하죠. 그렇다고 방출하려고 하니 구단 팬들에겐 아직 환영받는 존재라 경기장 입장권 판매량, 굿즈 판매량을 생각하면 그냥 방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게으르기 되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미겔 카브레라와의 10년 계약 이후 디트로이트는 완전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1년인) 올해엔 77승 85패로 그나마 지구 3위를 차지했는데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5년 7월 3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경기에서 미겔 카브레라가 무릎 부상까지 당하고 그 이후엔 쭉 부진한 성적 때문에 미기의 골수 팬들도 경기 보는 맛이 아주 뚝뚝 떨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디트로이트 팬으로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탱킹을 계속한 덕분에 상위 유망주 픽을 많이 확보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꼴찌를 하려면 제대로 해라. 지금은 더 이상 그에게서 예전의 임팩트 넘치는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40에 가까운 나이인 만큼 점점 기록이 하락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량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겔 카브레라는 지난 2021년 8월 22일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경기에서 역대 28번째 개인 통산 500호 홈런을 기어코 때려내고야 말았습니다. 이는 디트로이트 구단 역사상 최초이고 동시에 베네수엘라 출신 최초의 기록입니다. 이 홈런으로 미기는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 입성이 거의 확실해졌다고 해도 무방하며 지난 9월 21일엔 개인 통산 1800타점이라는 경이로운 기록까지 이뤄냈습니다. 아직 그의 계약 만료일까지는 2년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성적에 따라서는 연장 계약도 가능한 조건이지만 최근 인터뷰만 보아도 미기 자신도 은퇴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2년 안에 디트로이트가 우승할 수 있다면 더 뿌듯할 것이다. 물론 현실 가능성은 희박한 이야기이지만 만약 이대로 우승하지 못하고 그의 커리어가 끝나더라도 지난 시즌에서 미기가 보여줬던 임팩트, 잠시나마 꾸었던 우승의 꿈은 아주 오래갈 것 같습니다. 미기, 당신이 있어 행복했어.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